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100세 시대에 초장기 재테크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세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사회 초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상품 내용의 해설을 통해서 경제와 금융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코너부터 머니 부모와 함께 얘기를 나눌 사회 초년생 예프레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프렌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주 소소하게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머니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나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추천 상품으로 ISA라는 상품을 선택했고요. 사실 이 상품의 설명 과정에서 대한민국 금융투자 제도와 상품의 한 70% 이상을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편에 나누어서 제작할 생각이고요. 예프네님, 이번 시간 준비를 위해서 ISA에 대해 사전에 읽어보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담아서 읽었었고요.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또 이번 거를 많이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프네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완전 100% 문과인 중국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과는 상관이 없으시고 네, 그동안 직업상에서도 한 3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직업상에서도 그쪽을 공부하시거나 뭐 교육을 받으실 기회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금융 관련해서는 전혀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혹시 그동안 어떤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가셔서 어떤 금융투자의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약 10년 전? 10년 전이요? 15년 전.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15년까지는 아니군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펀드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달에 4만 원씩 3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했어요? 네, 했었는데 사실 그냥 하라고 해서 했었던 거지 그게 뭔지를 알고 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좀 공부를 찾아보시거나 하셨어요? 궁금증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 멋짐. 멋지? 애들은 친구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펀드 한다고. 니네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니네 용돈 펀드 받아서 뭐 했다는? 하냐. 나는 펀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멋짐으로 했던 거죠. 네. 혹시 ISA 말고 한번 찾아보시거나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그런 건 있습니까? 되게 시도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적어도 월 수입이 있고 그냥 적금을 넣어주는 거는 좀 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국채라든지 이렇게 단어는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좀 잘 모르는 거죠. 보통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10,000원만 해가지고 국내 무슨 코스피 투자 막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 네. 그런 거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적금 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ISA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금융을 관할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프네님? 금융감독원입니까? 크게는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부기관으로 그것을 잘 금융회사들이 이행하는지 잘 법대로 하는지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활동 중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는 파인이란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모르신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대부분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건가요?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제도가 어떻고 뭐 세제든지 기본적인 큰 골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셔도 많은 걸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잘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겠네요. 보험증권란에 아래 쭉 내려가시면 ISA 다모아라고 중간쯤에 있죠. 네. 오늘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은행 상품은 아닌 것 같고 보험이나 증권 쪽에 해당하는 상품인가 보네요. 오늘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ISA라는 상품이. 은행 상품도 됩니다. 은행에서 취급을 해요. 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ISA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어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나중에 다 설명 한번 들으시고 가서 한번 가입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리고 한번 성과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쁜애님이 바쁘시지 않으시면 말이죠. 바쁘지만 이제 머니 부모님이 요청을 하신 거라면 제가 감사합니다. 기꺼이 해드려야죠. ISN 상품을 얼마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적표를 보시죠. 근데 되게 잘 못 들어본 거라서 이거 말고 무슨 종합과세저축 이런 거는 잘 들어보잖아요. ISA 말고 그게 뭐죠? 우리 예쁜애님이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저축 제도, ISA가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저축 제도의 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요 ISA 상품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금융제도를 차근차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 10월 말일 현재로 ISA 가입자 현황입니다. 크게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라는 구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오른쪽에 개를 보시면 가입자 수가 210만 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은 단위가 억입니다. 그러니까 6조 2,500억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ISA를 이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만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가입 연령별로 조회를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비중이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재테크를 공부하시고 쌓아나가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셨죠? 네. 자, 본격적으로 ISA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금융상품마다 제목을 보시면 금융에 대한 상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품이라는 게 판단이 돼요. ISA라는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고요. 영어 이름은 Individual Savings Account예요. 위에가 좀 해석이 안 맞죠? 네, 잘 안 맞아요. 예. 국문은 일본에서 가져온 말이고요. 아래는 영국제도의 명칭을 가져온 것 같아요. 국어 명칭대로 보시면 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이 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이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법인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원인은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한테만 이게 비과세 저축상품이거든요.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상품이고 종합자산관리 여러 가지 은행, 증권, 상품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다 담아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종합자산관리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계좌, 어카운트죠. 일반적으로 한 개의 상품을 나타낼 때는 어카운트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이건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 가지 상품을 넣고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 그래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명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충 무엇을 하겠구나 라는 건 조금 떠오르시지 않나요? 떠오르는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더 복잡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좌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네. 왜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네네. 내 계좌 전체 보기 이렇게 해서 계좌 번호에다가 그러니까 계좌 번호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계좌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음. 계좌번호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묶음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도 보면 보통 명사가 있고 추상 명사가 있고 집합 명사가 있잖아요. 네.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계좌 번호 할 때처럼 하나만 나타내는 계좌가 뜻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집합 명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개의 계좌를 저거 ISA로 묶어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다가 다 넣고서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런 뜻에서 그런데 실제로 계좌를 보면 증권회사든지 은행이든지 가면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계좌번호 하나가 나오고 그 안에 상품 여러 가지 이제 펀드가 들어가거든요. 펀드든지 뭐 개별 금융상품들이 들어가요. 그거에 따라서 또 계좌번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딸려오는 건 또 따로. 예,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카운트, 하나의 어카운트, 내 어카운트에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이든지 증권 상품이든지 뭐 펀드 상품이든지 아무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네요. 아, 제가 요거 하는데 얘는 좀 절세를 하고 싶어요. 저 그러면 이걸 ISA로 할게요 하고 가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 계좌에다가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한 거는 예프레님이 공부하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축이라는 단어도 쓰세요. 네. 저축과 예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제가 아는 것만으로 하면 저축이라는 단어 안에 예금이랑 적금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아주 훌륭하세요. 예, 네. 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은 좀 단위가 작고 예금은 100만 원 이상. 그렇게 이해하셔도 근접하셨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예금 적금이에요. 네. 그리고 저축이란 뜻은 금융상품에 상관없이 저축 그 뜻이 한자로 풀이하면 그 안에다가 비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금이 됐든 펀드가 됐든 이게 상관없이 어떤 금융자산을 쌓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요. 네. 엄격히 예금과 저축은 다른 거예요. 금융제도를 아셔야 된다는 뜻이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이 손님 돈을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상품이 예금이에요. 은행에서 취급한 상품이 예금 상품인 거예요. 증권회사는 증권에 중개를 하거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이나 채권에 이런 투자를 하고 그 결실을 돌려주는 게 증권회사. 금융기관이 이자나 수익을 돌려주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은행이 어떻게 운용하냐. 은행은 대출해줘서 이제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분류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금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상품이고 주식 투자를 도와줘서 그 수수료를 받는 게 주로 증권회사가 첫 번째 네. 수익원이고 네. 두 번째는 펀드를 이제 팔아주잖아요. 어려서 투자했던 그 펀드라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돈을 모아서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잘 투자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돌려주는 예금하고 펀드하고는 차이가 나죠. 은행은 받아가지고 신용창조라는 걸 해요. 좀 더 어려워지죠. 네. 은행업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은행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아서 5만 원만 남겨주고 95만 원 정도를 빌려줘요. 빌려간 사람이 또 다시 그 돈을 예금을 해요.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또 다시 또 빌려줘요. 거기에 95만 원에 5%만 남겨주고 그게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아, 그러면은 95만 원만 가지고서도 걔네들은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거구나. 그걸 신용창조. 100만 원 예금을 받으면 5%만 남기고 반복적으로 대출해가지고 수익이 20, 30배를 남기는 거예요. 그거를 신용창조라고 해요.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행은 100만 원 예금을 받으면 그거를 한 20배 정도를 튕겨서 대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자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은행은. 증권회사는 100만 원을 받으면 그거를 거의 고스란히 주식 사는데 알선을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펀드에 투자하게끔 해서 주식 채권 투자해서 거기 수익 중에서 수수료 또는 일정 부분 보수로 수고했다고 받고 돌려주는 게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금융상품의 종류가 나눠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까 상품 제목만 봐도 이게 뭐 어떤 상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큰 개관을 말씀드리고 ISA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 과정 용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시거나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담해줄 사람이 많은 시간을 허용해주지 않아요.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이런 코너를 운영하는 건데 ISA는 개인에게 정부가 일정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계좌고 그 안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예적금, 펀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이름이 종합자산관리계좌다. 그리고 ISA의 가운데 보면 세이빙스가 붙었잖아요. 그죠? 네. 저축이라는 뜻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과는 다르다는 건 이제 아셨고 그래서 세이빙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저 하나 단어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떠셨어요? 설명 들어보시니까 좀 황당합니까? 이 어려운 거를 좀 공부해야 되나? 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음. 뭐든지 알고서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아는 게 더 좋긴 한데 왜 알아야 되냐고 하면 보시는 표가 해당 나이별로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는 표예요. 최근에 발표된 거거든요. 20세인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 한 46년, 30세인 경우에는 37년 정도 돼요. 그럼 대략 우리 예쁜애님은 한 4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거 12배를 굉장히 길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 40년 동안 벌고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자산 관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1% 관리를 잘못하면 40년 후에는 단순하게 곱해도 40%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게 복리로 관리를 하게 되면 50% 이상이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지금 정신 차려서 1% 관리를 하신 친구와 자기와 차이가 그 40년 후에 진짜 이제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될 때쯤 5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금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수익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고수익이 되면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망할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1%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세 시대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심하게 차이 날 수도 있죠. 위험 따라서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망해서 쫄딱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을 따라서 하다가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40년 이상 일을 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축이나 투자 금융을 알아야 된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일할 재산을 관리하려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도 공부를 하셔서 운전면허 하시는 정도 면허 따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평생 40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엔 어렵지만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ISA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상품이면서 금융제도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머리가 40, 복잡하죠? 아니, 앞으로 40년 일해야 된다는 그거에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머니부모는 금융기관에서 30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40년. 최소한 제가 보기엔 저보다 10년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40년 하면 70세 가까이 되나? 네. 좀 나이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연금 외에 국가에서 주는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 거기 나오는 게 딱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약 30만 원, 35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최저 빈곤 기준에 좀 걸쳐서 살 수 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저금, 저축 이런 게 수익이 뭐 1%? 2%? 그거를 하는 거는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달러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아예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IS에 가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그 안에.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충분히 경제와 금융 공부를 하시면, 투자 공부를 하시면 이 IS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세금 혜택을 주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좌란 뜻이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또 이제 투자를 알아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품 설명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까지 거기에 펀드 투자도 있고 ETF라는 것도 있고 ELS라는 것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뭐 다양한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역들을 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의 뭐 8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첫 도입 시간에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주로 좀 많이 듣고 설명을 드리는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좀 해오시면 같이 그런 좋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리프렌 씨와 ISA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유익한 정보를 해설하는 머니부모였고요. 다음 시간에 리프렌님과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